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바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건물과 화단 사이에 있는 샛길로 간 뒤 작은 도로가 나오면 이 도로를 따라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면 됩니다. 오늘은 아직 푸른 잎은 돋아나지 않았지만 조금씩 피어오르는 꽃들과 함께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가볍게 걷기 좋은 숲길을 산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지 않아 편하게 걷기 좋은 것은 물론 중간에 전망대가 있어 서울의 멋진 경치까지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니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산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앞쪽으로 가면 작은 천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도봉산 기슭에서 흘러내려온 무수천입니다. 무수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공간 산책에서 무수골 마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무수골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골짜기, 마을이란 뜻으로 세종대왕님께서 물 좋고 풍광 좋은 이곳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 극찬하신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무수천을 따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함께 걸어보실까요? 개나리도 조금씩 피어오르는 게 이제 봄이 온 것 같네요. 앞에 지나가는 도봉 08번 마을버스를 타시면 창동역이나 도봉역에서 더욱 쉽게 산책 시작점까지 가실 수 있지만 도봉역에서 무수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도 약 20분이면 도착하기에 저는 봄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였는데요. 걷는 내내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 안내가 되어 있어 찾아가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여유롭게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 무수교 정류장이 보이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곳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계속해서 직진하겠습니다. 무수천을 따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풍경이 맞이해 주었는데요. 제일 안쪽 구간은 물놀이 하기 좋은 곳으로 여름철에 인기가 많은 곳인데 뭔가 정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산뜻하게 공사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명불허전 공사 산책. 우측에 보이는 집들은 무수골 야영장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 무수골 야영장으로 검색하고 오시면 더욱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수골 야영장을 지나면 왼편에 화장실이 보이는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이용하고 가시면 더욱 좋겠죠? 이제 화장실을 지나치며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예전에 산책했던 북한산 둘레길 18구간인 도봉 옛길로 가실 수 있지만 오늘은 이곳에서 왼쪽 방향인 세일교를 건너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전에 갔던 무수골 가는 길이잖아요. 초반에 무수골 얘기하더니 결국 무수골 가는 거였어요. 아, 아닙니다. 꼴뚜기들 말처럼 이곳에서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시원한 계곡이 반겨주는 무수골로 가실 수 있지만 오늘은 세일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꺾어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산책 코스는 바로 북한산 둘레길 19구간인 방학동길입니다. 방학동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전체가 비교적 평탄하여 가볍게 걷기 좋은 숲길인데요. 아직은 앙상한 모습의 나무들이 반겨주고 있지만 곧 있으면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우거진 숲이 반겨주리라 생각되네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패목을 이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흙의 쓸림을 방지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자연을 활용한 이런 작은 디테일도 참 보기 좋네요.
오솔길 구간을 나오면 앞에서 방향 안내판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정의공주묘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은 워낙에 안내가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지만 혹여나 헷갈리실 때는 정의공주묘만 기억하고 가면 되니 오늘은 정의공주묘 꼭 기억해 주세요. 산책로 곁으로는 이렇게 철쭉들도 살포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데요. 꽃사진 찍으면 나이 든 거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꽃 보니까 좀 찍고 싶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든 건가요? 방학동이란 이름은 곡식을 찢는 기구인 방아가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방학골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방학동이라는 이름을 듣고 저 동네는 방학이 길어서 방학동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 방학동에 사는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건넸더니 아니 형, 제정신이에요? 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가끔씩 계단이 나오지만 별로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짧은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편한 데크길로도 이어지는데 방학동길 구간에는 소나무가 많아 겨울철에 걸어도 비교적 푸른 숲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인왕산에 비하면 이 정도 계단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계단을 오르면 이번에도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직진하여 정의공주묘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바로 옆쪽에 방학동길 구간에서 꼭 봐야 하는 곳이 있어 잠시 들렀다 가려고 하는데요. 계단 몇 걸음만 올라가면 보이는 이곳은 방학동길 구간의 명소이자 유일한 전망대인 쌍둥이 전망대입니다. 쌍둥이 전망대는 똑같은 모양의 기둥 두 개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인데요. 통로가 좁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곳과 올라가는 곳이 구분되어 있으니 표시를 잘 보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망대에 오르자마자 도봉산의 멋진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푸른 하늘과 장엄한 도봉산의 모습이 어우러져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60도로 탁 트여있는 공간이기에 저 멀리 수락산과 불암산의 모습도 볼 수 있어 마치 서울이 아닌 것 같다가도 이렇게 건물이 빽빽한 풍경을 보니 역시 서울은 서울인가 싶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이곳에서 인증샷 한 장 남겨보았는데요. 마침 전망대에서 구독자님을 만나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망대에서 경치도 실컷 구경했으니 이제 올라왔던 계단의 반대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방학동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망대 계단을 내려와 오른쪽으로 간 뒤 길을 따라 직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 때 종종 산책을 하시나요? 건강을 챙기려는 목적도 있고 또 우거진 숲속을 거닐며 힐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종종 머릿속이 복잡할 때 숲길을 걸으며 생각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학동길은 험준한 산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데크길도 아니기에 흙길 밟는 소리와 가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각도 많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코스이오니 산책하기 좋은 따뜻한 봄날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방향 안내판이 나오면 이번에도 역시 정의공주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방향 안내판이 없어 헷갈릴 때에는 이 주황색 리본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런 건 참 잘해놓은 것 같네요. 계속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앞쪽에서 신기한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멧돼지가 나오나 보네요.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안전한 거 맞는 거죠? 멧돼지가 민가로 출몰할 수 있으니 이곳을 지나가실 땐 저처럼 문을 꼭 닫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방향 안내판에는 정의공주묘가 보이지 않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이동 방향으로 꺾은 후 작은 다리를 건너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가니 저 멀리 노랗게 핀 개나리 군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여긴 완전 활짝 폈네요. 여기가 해가 잘 드나 보네요. 이제 방학동길에서의 마지막 오르막 계단을 오르고 다시 한번 나오는 멧돼지 출입방지 철문을 지나 계단을 다시 내려가면 저 멀리 주차된 차들이 보이면서 오늘의 산책도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여기서부터는 왕실 묘역길로 이어지는데 그리 길지 않은 구간이기에 연계하여 산책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왕실 묘역길까지 같이 산책해 보실까요? 골목을 나와 대로가 보일 때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이곳에서 첫 번째 왕실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방향 안내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신 세종대왕님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님과 그의 남편 양효공 안맹담, 줄여서 양효한공의 묘입니다. 작고 소박한 정의공주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으로 간 뒤 바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두 번째 왕실묘인 연산군묘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내판을 따라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아주 조금만 들어오면 우측에서 연산군묘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연산군묘가 이곳에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지 연산군묘와 둘레길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안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둘레길만 계속 걸을까 하다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역사책에서 자주 등장했던 연산군의 묘를 보고 가기 위해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에는 연산군의 가족과 의정공주의 묘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아무래도 폭군이었기에 다른 왕릉에 비해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 묘에서 나가는 도중 건너편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나무는 서울 방학동 은행나무로 나이가 연세가 약 550살이라고 하시네요. 높이 25m 그리고 둘레는 무려 11m가량 되는 이 나무는 서울시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잎이 돋아나지 않아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였지만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에 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제 연산군묘와 은행나무를 뒤로하고 왕실 묘역길을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주택가를 걷다 보면 다시 이렇게 숲길로 이어지는데요. 왕실 묘역길이라는 이름을 따라 왕실묘가 두세 개는 더 있을 줄 아셨겠지만 왕실묘는 앞서 보셨던 정의공주묘와 연산군묘가 끝입니다. 왕실 묘역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은 산책 코스이니 방학동길 코스와 연계하여 산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아래 다시 도로가 보이면 이번에야말로 오늘의 산책 코스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 북한산 우이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또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쌍둥이 전망대가 위치한 방학동길과 두 가지 왕실묘와 550년의 세월을 지내온 멋진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왕실 묘역길을 함께 산책해 보았는데요.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편안하고 경치 좋은 길들을 거닐며 무거운 마음과 안 좋은 생각들은 떨쳐버리시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즐거운 산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 총 거리는 6km이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으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따라 계속해서 직진한 뒤 우측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 1번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산책 채널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DK님, 우찌윤님, 김다운 과장님, 혼자 뜨는 달님, 자란님, 진영박님, 진S창님, 그리고 인석정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